예로부터 꽃 중에 왕 화종왕이라 불려온 꽃이 있습니다. 단 한 송이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화려함과 품격. 바로 부귀영화의 상징 모란입니다. 그 이름 모란. 수컷 모와 붉을 단자를 씁니다. 뿌리에서 돋는 새싹의 힘찬 모습과 붉고 화려한 꽃을 의미하죠. 학명 페오니아는 그리스 신화 속 상처를 치유했던 의술의 신 파이온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모란은 겨울이면 잎이 지지만 줄기는 살아남는 나무입니다. 해마다 묵은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 꽃을 피우죠. 5, 6월에 피고 지는 풀인 작약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붉고 화려한 모습부터 눈처럼 희고 순결한 모습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뽐냅니다. 하지만 모란의 진정한 가치는 이 화려한 꽃잎 너머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선이 닿지 않는 땅속, 그 뿌리 껍질에 말이죠. 이 뿌리 껍질을 말린 것을 목단피라 부르며 한의학에서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합니다. 목단피의 핵심 효능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속의 어혈을 풀어주는 활혈거 작용입니다. 이 때문에 생리통, 생리불순 등 여성 질환에 특히 많이 쓰이죠. 또한 페오놀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 좋은 목단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차로 마시는 겁니다. 잘 말린 목단피 4에서 10g 정도를 물에 넣고 은은하게 달여서 하루 한두 잔 드셔보세요. 쌉쌀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꿀이나 대추를 조금 넣으면 훨씬 마시기 편해집니다. 목단피는 계지복령환, 팔미지황탕 등 수많은 중요 처방에 포함되는 약재입니다. 절대 임의로 과량 복용하지 마시고 특히 임산부나 몸이 찬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꽃잎을 식용하기도 합니다. 예쁜 색감을 살려 화전을 붙이거나 꽃차로 우리기도 하죠. 잊지 마세요. 화려했던 축제가 끝나면 모란은 조용히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꽃이 진 자리에는 이렇게 별 모양의 씨방이 맺힙니다. 시간이 흘러 씨방이 단단하게 여물고 마침내 다음 생명을 품은 씨앗들을 세상에 내어놓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모습에서 왕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풍요와 희생의 의미 덕분에 모란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부귀와 행복한 결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왕비의 대례복인 화로새는 어김없이 모란 자수가 새겨졌고 평범한 백성의 집 안 병풍에도 부귀를 향한 염원을 담아 모란도를 그려 넣었죠. 눈으로는 가장 화려한 아름다움을, 몸으로는 이로운 치유의 힘을 선물하는 꽃. 자연이 내린 가장 호사스러운 선물, 꽃 중의 왕 모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나무의 향기라는 의미를 가진 약초를 아시나요? 오늘은 그 이름만큼이나 깊은 이야기를 품은 목향을 소개합니다. 목향은 말 그대로 단단한 나무 같은 뿌리에서 향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뿌리를 중요한 약재로 사용하는데 건조시키면 그윽하고 독특한 향이 아주 강하게 올라옵니다. 흥미롭게도 목향의 학명 헬레니움은 그리스 신화 속 절세미녀 트로이의 헬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만큼이나 이 식물도 특별했던 걸까요? 목향은 1m에서 2m까지 훌쩍 자라는 식물로 잎은 넓고 표면이 거칠며 뒷면에는 부드러운 흰 털이 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렇게 국화를 닮은 선명한 노란 꽃을 피워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 주목하는 목향의 효능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래 내용은 전통 기록에 따른 것이며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소화기 강화입니다. 위와 장의 기능을 촉진시켜 음식을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식욕을 되찾게 해주기도 하죠. 두 번째는 가스 제거 효과입니다. 배의 가스가 차 팽팽해지는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할 때 목향이 장내 가스를 원활히 배출하도록 도와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기침과 가래 완화입니다. 목향 뿌리 속에는 특별한 정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예민해진 기관지, 점막을 진정시키고 끈적한 가래를 사귀는 데 효과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류 성분들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뿌리 깊은 힘을 간직한 식물이죠. 그렇다면 이 유용한 목향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먼저 잘 말린 목향 뿌리 3g에서 5g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물 500ml와 함께 탕기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에서 30분간 은은하게 달여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목향차는 하루에 두세 번 식후에 따뜻하게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시간이 될 거예요. 차로 마시는 것이 번거롭다면 잘 건조한 목향을 곱게 갈아 가루 형태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1g에서 2g 정도를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다만 목향은 쓴맛과 향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냥 마시기 어렵다면 꿀을 한 스푼 넣어보세요. 쓴맛은 중화되고 향긋함은 살아나 훨씬 마시기 편해집니다. 그리고 목향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귤 껍질을 말린 진피나 단맛을 내는 감초 등 다른 약재와 함께 배합할 때 그 효과가 더욱 조화로워집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 강한 향을 이용해 악취를 제거하는 약초로 쓰거나 감기나 기관지, 질환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리큐어의 재료로도 쓰였다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았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목향은 기운을 소통시키는 힘이 강하므로 임산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과다 복용을 피해야 하며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자연의 선물 목향. 그 힘을 제대로 알고 자신의 몸에 맞게 지혜롭게 활용해 보세요. 숲길을 걷다 발견한 낯선 이름 유럽 목형. 한국에서는 바이텍스 또는 이탈리아 목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이 아름다운 보랏빛 꽃을 피우는 식물은 지중해와 유럽 지역이 원산지인데요. 그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약용과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스티아 여신에게 바쳐졌고 중세 유럽 수도사들이 금욕을 위해 이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수도자의 후추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최근에는 특히 여성 건강 보조제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주로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다양한 증상에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월경전증후군, 즉 PMS 증상 완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유방통, 두통, 기분 변화와 짜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개선하고 프로락틴 수치를 낮춰 배란 장애나 황체기 결손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폐경기 초기 증상인 안면홍조나 불안, 불면 등에도 일부 완화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진 않으며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신 또는 수유 중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피임약, 호르몬제, 도파민 관련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복용 전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할까요? 주로 건조된 작은 열매를 사용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캡슐이나 정제 형태입니다. 정확한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죠. 또는 건조 열매를 차로 우려 마시기도 합니다. 다만 후추처럼 맵고 쓴맛이 강해서 꿀이나 레몬을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에 추출한 팅크처 형태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아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성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몸에 좋다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 내 몸에 맞는지 전문가와 꼭 상의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입는 옷과 덮고 자는 이불, 이 부드러운 순백의 솜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목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목화는 대부분 육지면이라는 품종으로 그 기원은 기원전 3500년경 멕시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에는 고려 말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씨앗을 들여온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른 백제 시대에 이미 목화가 존재했다는 증거도 발견되고 있죠. 목화는 사실 꽃도 무척 아름답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순백색이나 아이보리색으로 피어나 청초한 매력을 뽐내는데요.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줍은 듯 분홍빛으로 물들어갑니다. 하루 만에 색이 변하는 신비로운 꽃이죠. 꽃이 지고 나면 다래라고 불리는 풋풋한 초록색 열매가 맺힙니다. 이 다래가 단단하게 여물어 터지면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뽀얀 솜, 즉 코튼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목화 재배의 가장 주된 목적인 섬유죠. 티셔츠, 청바지부터 이불솜, 의료용 붕대까지 그 쓰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목화의 쓰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씨앗에서는 기름을 짜서 면실류를 만드는데요. 정제된 면실류는 샐러드유나 튀김유로 사용되고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은 동물 사료나 비료로 쓰입니다. 심지어 한의학에서는 목화를 약재로도 활용했습니다. 뿌리 껍질, 즉 면화금피는 지혈 작용이 뛰어나 토열이나 자궁출혈, 월경과다 등에 사용했고 만성 기침이나 천식을 다스리는 데도 쓰였습니다. 씨앗인 면실은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허한 기운을 보강하여 양기 부족이나 유뇨 증상에 처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화 씨앗과 뿌리에는 고시폴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남성의 정자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 과거 남성 피임약으로 연구되기도 했지만 독성 문제로 실용화되지 않았죠. 따라서 전문가의 처방 없이 함부로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임산부는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화는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기억하세요. 목화는 식용작물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고시포를 완벽하게 제거한 정제 면실류뿐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용유처럼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 활용할 수 있죠. 인류의 의생활을 책임져온 고마운 식물 목화. 그 순수한 아름다움과 놀라운 쓰임새 이면에 숨겨진 효능과 위험성까지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원 산책하다 이런 이름표 보신 적 있나요? 몰리니아. 백합과 식물이라고 쓰여 있네요. 영문명은 크니포피아. 하지만 이 식물의 진짜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부추나 난초잎 같기도 하고요. 길고 뾰족한 잎들이 잔디처럼 빽빽하게 뭉쳐 자랍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풀이 여름과 가을 사이 엄청난 반전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렇게 불타는 횃불 같은 모습으로 변신하죠. 정말 강렬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이 독특한 모양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레드 핫포커, 즉 뜨거운 부직갱이나 토치 릴리라고 부릅니다. 꽃은 아래에서 위로 피어오르면서 노란색에서 주황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색이 변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벌과 나비도 이 꽃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이 멋진 식물의 고향은 놀랍게도 남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의 초원지대입니다. 18세기에 유럽으로 전해져 관상용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독일 식물학자 크니포프의 이름을 따서 크니포피아라는 학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전통의학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어요. 기록에 따르면 말라리아나 B형 간염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습진 같은 피부 질환, 여성의 생리통, 심지어 상처 치료에도 뿌리나 잎을 다려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현대 연구에서도 일부 항염, 항산화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효능이 많다면 혹시 먹어도 되는 걸까요? 꽃이 워낙 예쁘니 꽃차로 마시고 싶다는 생각도 들 수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안 됩니다. 크니포피아는 식용이나 차로 마셨을 때의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식물입니다. 오히려 일부 종에서는 독성이 보고되기도 해서 함부로 섭취해서는 안 돼요. 전통적인 약용법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던 방식일 뿐 일반인이 따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아름다운 토치 릴리 몰리니아는 우리에게 눈으로 즐기는 행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식물입니다. 아름답지만 먹을 수 없는 꽃. 꼭 기억해 주세요.